대지를 흠뻑 적셔준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농촌에서는 가뭄 해갈에 기뻐했고 도시에서는 청량제 같은 시원한 비에 시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내일은 한중수교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으로 중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모두 끝났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청구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비가 오늘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더위도 가셨고 가뭄 해갈도 덜어준 그야말로 단비였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장대 같은 비가 시원스레 쏟아집니다. 유례없는 반쪽 장마와 폭염이 이어졌던 올여름. 콩과 고추 등 자식 같은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았던 농민들에게 이번 비는 말 그대로 황금비입니다. 비가 완전히 반갑죠. 이게 비가 안 와버렸기 때문에 다 말라 죽었다. 그리고 탄지병도 없으면. 수확기를 맞은 과수 재배 농민들도 이번 비가 반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잦은 열대야와 물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을 걱정해 왔는데 이번 비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해도 크지 않아요. 근데 안 커. 열리지로 열대야로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오늘 비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 지역에 오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을 뿌렸습니다. 강수량은 한평 월야에 96.6mm를 최고로 장성 71, 광주 63, 목포 22, 여수 3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예년 평균의 70%대 저수율을 보이며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가던 전남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도 크게 올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곡식이 준다는 옛말을 무색하게 만든 오늘 비는 올여름 가뭄과 폭염을 해결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비는 농민들뿐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청량제가 됐습니다. 이왕 오는 김에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날씨 상황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무려 50여일 만에 비다운 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간의 더위를 물리치려는 듯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자 도심도 짙푸른 녹색으로 물듭니다. 시원한 비가 그친 후 산허리에 걸린 구름이 신비롭습니다.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의 시내 모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뭄의 단비,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죠. 나무들이 기뻐하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목말랐다가. 시민들은 비가 불편하기는커녕 오랜만에 들고 나온 우산마저 반갑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랜만에 가지고 나서 더 기분이 좋은데요. 훨씬 좋고요. 촉촉한 거 내다보는 것도 정말 기분 좋았어요. 네. 산과 나무도 반가워한 시원한 비 덕분에 광주와 전남 지역의 더위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열대야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비는 자정 무렵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더위 걱정은 덜었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가량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 내일 밤에는 완전히 그치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여당은 은폐 시도 때문에 야당은 준비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슨 일을 했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촛불로 타올랐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시국선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걸었던 국정조사는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지켰고 청문회의 증인으로도 나선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었던 국정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증인도 없었고 증언도 없었고 진실도 없는
청문회에서 나온 지역감정 발언은 국민들에게,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륜발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냐고 맞서고 있고, 베일에 가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꽉 막힌 전국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 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이 한중 수교 2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옛날에 선조들이 백기를 통해 왕래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썰렁했던 무안공항에 중국 노선이 7개나 생기면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먼저 문현철 기자입니다. 올 들어 무안공항에 국제항로가 잇따라 개설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으로 가는 정기성 전세기 노선. 지난 3월 천진에 이어 지난달에는 심양 노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북경과 상해 두 정기 항로와 장가게, 마카오, 타이페이까지 중국 노선이 7개로 늘었습니다. 천진 심양 노선이 3만여 명, 다른 노선까지 합치면 중국 관광객이 6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륙지방 관광객들이 전남 해안의 수려한 리아스식 해양 관광지를 좋아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항로와 더불어 중국 노선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무안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호기를 만났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약 8,300만 명이 해외로 나갔고, 그중에 약 283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전남, 강주 해가지고 11만이 찾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무안공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과 중국 내륙 도시를 잇는 또 다른 노선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건설, 이른바 제2프로젝트를 비롯해 F1 대회, 순천만 정원 박람회 등 국제 행사가 중국 노선의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우리 지역을 찾는 중국인들은 백길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길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특히 관광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부터는 대형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중국인 관광객들. 내리자마자 캠코더를 들고 오동도의 풍경을 담기 바쁩니다. 14만 톤급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 상하이에서 광양까지 왔지만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是怎么说呢？我觉得这边的话，可能是一些标识比较少，中文或者是英文的标识比较少，大多数都是韩文的一些标识，可能我消费可能就比较麻烦。 지난해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전남 동부 지역의 크루즈선 입항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루즈선이 머무는 시간은 겨우 10시간 남짓.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관광지와 열악한 쇼핑시설 등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남권 면세점이 무산된 예에서 보듯 개별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전남 동부권 시군과 해양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크루즈 관광 협의체의 설립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여수 엑스포장과 순천 정원 박람회 등 전남 동부의 관광지를 한데 묶는 프로그램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자고 갈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 나간업소, 또 고흥 나로도, 그다음에 여수 박람회장, 또 나가서는 남중권과가 연계되면 진주성 이쪽으로 같이. 올 상반기 여수를 찾은 관광객 50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겨우 1만 명 정도.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동북권 시군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제는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국에 중국 영사관이 2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주에 있습니다. 텅한진 중국 총영사를 만나 한중교류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팔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을 찾게 될 중국인 관광객은 4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특히 오는 2017년이면 937만 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전남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고작 11만여 명으로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8%에 불과합니다. 텅한진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在首尔、釜山、济州所感受不到的魅力的话，我想呢会有更多的中国游客到这边来观光旅游。 또한 한중 수교 21년이 됐지만 광주 전남에 중국 자본과 기업 투자가 적은 이유는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투자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텅한진 총영사는 중국과 한국은 상대국 문화에 익숙한 반면 폐쇄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며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면 문화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相互学习对方的优点长处，包容呢缺点和不足，从而呢加深呢相互这个理解，增进呢彼此间的友谊。 중국 총영사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중국을 총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책임을 물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를 상대로 광주에서 소송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또다시 무시하고 있는 거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1억 원 배상 판결. 부산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배상 판결. 최근 우리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잇따라 인정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태도를 바꿔 최근 신일본제철도 확정 판결이 나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상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 21일 한일협정으로 배상은 끝났다며 자국 기업의 배상 움직임을 막아선 겁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사법주권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외교적 전례가 아닐 수 없다. 소송을 돕는 양심적 일본인들까지 나서 자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し、判決が企業に解決しない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ことは断じて許すことができません。 다른 나라의 사법부 판단에까지 돈 없은 참견을 해오는 일본 정부와 달리 소송을 남일 보듯 손 넣은 우리 정부 때문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 서광주 나들목 인근에서 코란도 차량이 미끄러져 뒤따르던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 중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40분가량 기름을 제거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일대 도로에서 1시간가량 교통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쯤에는 광주시 북구 독립나들목에서 56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 차량이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박 씨가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에픽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와 UN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외 명사와 대학생들이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에픽스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이인남 작가와 장미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테판 버그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부회장 등이 멘토로 나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발전을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 때 단원들에게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혀 논란을 일으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징계 대신 경고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광복절 기념 공연 준비 과정과 지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상을 경축 행사 때 사용한 건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남북당국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후 이 지역 입주 기업들도 방북해 공장 생산 라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삼성가전 협력업체인 담양의 모 기업의 경우 오는 26일 개성공단 공장의 직원을 파견해 시설 점검 후 다음 달 2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